안녕하십니까. 자, 잘 쉬셨습니까? 자, 회전근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합시다. 이 회전근개의 기능. 우리 아까 수프라, 인프라, 서브스캣, 트레이스 마이너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봤는데요. 좀 더 기능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회전근개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서브스캐플러리스, 수프라, 인프라, 트레이스 마이너. 물론 이렇게 위쪽이라보다 얘가 살짝 더 뒤쪽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휴머러스를 감싸서 글레노이드 캐비티에 당겨주는 석션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휴머러스가 이 해부학적 자리에서 수프라스펜투스가 당겨주고 서브스캡 인프라 테리스 마이너가 각각의 방향으로 당겨주면서 에이비덕션이 일어나고요. 큰 델토이드가 델토이드 투브라시리에서 휴머러스를 당겨주면서 에이비덕션, 플렉션 이러한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전부 다 델토이드가 에이비덕션, 플렉션, 익스텐션 하는 동작을 만들어준다.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 동작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구조상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델토이드 여기 붙어 있잖아요. 델토이드 투브라시티에. 그러면 델토이드가 이렇게 붙어서 지금 클레비클 주변으로 쑥 스파인까지 붙어 있죠? 그럼 당겨주면요. 레럴 플렉션, 에이비덕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휴머러스의 엘러베이션이 일어납니다. 엘러베이션이 일어나고 아크로멘 프로세스에 뻥 부딪히게 되고 지 긁히면서 휴머러스가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델토이드가 수축되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임핀지먼트. 그럼 왜 임핀지먼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로테이터 커프가 당겨주니까. 특히 수프라스피네르스가. 수프라만 아닙니다. 서브스캡 인프라 트레이스 마이너도 도와줘야 돼요. 수프라를. 얘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수프라가 데미지를 더 잘 입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수프라가 탁 채주니까 그로써 뭐예요? 역학적으로 레럴 플렉션, 에이비덕션 일어나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델토이드에 의해서. 그러면서 휴머러스 헤드를 안정적으로 글레노 캐비리에 가깝게 보조하면서 다른 회전근개도 계속 힘을 주고 있죠. 이게 회전근개의 기능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델토이드가 혼자 수축이 되면 임핀지먼트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임핀지먼트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다? 이 수프라스마투스와 다른 로테이터 커프들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임핀지먼트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결코 이 하나만의 원인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핀지먼트가 있는 사람들은 회전근개의 기능을 살려줘야 되겠죠. 특히 수프라스마투스. 근데 수프라스마투스 운동을 하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전근개의 기능을 살려줘야 되고, 또한 스캐플러와 토라식 스파인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근신경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캐플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임핀지먼트를 줄여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토라식 쪽에 붙어있는 근육도 너무 중요하고 회전근개도 너무 중요하다. 회전근개의 기능, 우리가 어태치먼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달라지잖아요. 수프라스파투스는 휴머러스를 살짝 채서 회전시키기가 수월한 반면에 조금만 올라가면 상당히 버거워합니다. 그럼 버거워할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 회전근개와 델토이드가 쑥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쪽에 붙어있는 이 스캐플라 토라식 머슬들도 스캐플라를 가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요. 서리두스 엔테리어도 스캐플라가 프로텍션 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근육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이러한 근육들의 뉴로머슬 컨트롤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의 어깨가 움직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요. 이러한 기능이 깨지면 비정상적으로 됩니다. 자, 그럼 임핀지먼트가 있다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깨 동작을 쉬세요 하고 주사를 맞으면 염증은 줄어들겠지만 이 근력이 좋아져요? 근신경계의 기능이 좋아져요? 아니요,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충돌 증후군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스포츠의학의 전문가답게 이 사람의 근신경계와 근력을 검사하고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근신경 패턴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동작을 다시 만들어주고 근력을 올려줘서 훈련을 해줘서 수프라스마투스 등등의 조직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신경 근력을 만들어주고 동작을 만들어서 임핀지먼트 충돌 증후군의 증상을 점차 떨어뜨려서 더 이상의 데미지를 막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전문가적입니다. 그쵸? 네. 자, 무조건 풀어낸다고 무조건 주사 맞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사를 맞지 말라 그리고 풀지 말라 이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란 건 지성의 동물이잖아요. 도구도 쓸 수 있고요. 의학적인 주사도 놓을 수 있고요. 왜? 우리가 다 학문을 통해서 연구했으니까. 다만 뭐 하나만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 빼는데 운동만 해야 돼요? 음식 조절만 해야 돼요? 왜?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운동만 할 거예요? 너는 뭐 저기 뭐야 영양 전문이니까 영양만 조절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게 같이 해. 더 도움되겠지. 똑같습니다. 그쵸? 뭐 하나만 하지 말고요. 복합적으로 접근하세요. 의학적으로 연구가 다 돼 있는 거니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산시켜서 적용하시면 이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의 회복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운동, 그리고 뭐 테라피, 해부학적 구조 이런 것들이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로테이터 커프의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깊은 미디얼 쪽으로 좀 더 이제 몸의 프락시말 쪽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스캐플라인데요. 스캐플라가 휴머러스가 올라가면서 리듬이 있잖아요. 자, 그 리듬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느냐? 아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에이비덕션을 하게 되면 스캐플라가 계속 올라가 주지 않으면 임핀지먼트,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약 30도 이상 움직이기 시작하면 스캐플라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버 로테이션. 어버 로테이션 됐을 때는 소레이루스 엔테리어가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스캐플라가 살짝 틸트가 되는. 또 어버 로테이션 할 땐 이렇게 어버 트래피저스도 당겨줍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들어올 땐 어떻게 돼요? 롬보이드가 힘을 줘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스트레이루스 엔테리어와 롬보이드가 어떻게 보면 한 근육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토라식 스파인이 붙어서 쫙 나와서 스캐플라에 같이 붙어있고 립에 들어가요. 그래서 야 이거 롬보이드랑 스트레이루스 엔테리어를 한 근육이라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컨센트릭하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센트릭하게 나가서 조절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 식으로 스캐플라의 움직임을 훈련을 해줘야 돼요. 자, 이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플라를 이제 회전하는 데 있어서 샵이죠? retraction, downward rotation, rhomboids, pectoralis minor, levator scapula 등이 쓰이게 되고요. 별, upper rotation 할 땐 trapezius, serratus anterior, 그죠? protraction 할 때는 serratus anterior, pectoralis minor, retraction 시킬 때는 rhomboid, trapezius, levator scapula, upper tilt, 이 elevation, rhomboid, trapezius, levator scapula, depression, trapezius, pectoralis minor. 그래서 trapeziu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로어 쪽이 더 쓰일 테고요. 여기 trapezius는 upper가 더 쓰일 테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근육들이 스캐플라를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스캐플라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 GH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아프다기보다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치료하러 들지만 실수라는 거죠. 여기가 아프게 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상을 접근할 때, 재활을 할 때 어디가 아프니까 여기를 강화해야지 가 실수입니다. 사실 얘는 피해자예요. 얘가 가해자고. 그럼 여러분이 경찰로서 나와서 가해자를 잡아야 되는데 피해자를 조지고 있으면 가해자가 잡힙니까? 아니요. 엉뚱한 삽질하고 있습니다. 그죠? 피해자의 조사를 마쳤으면 이제 가해자를 잡으러 갈 거 아니야. 피해자 너 왜 아팠어? 얘네가 문제겠군. 추리가 끝났어. 잡으러 가자. 얘네 기능을 굳은 거 풀어주고 강화시키고 뉴어모사 컨트롤을 만들어줘서 얘네 기능이 좋아지니까 피해자가 좋아지네. 바로 그거예요. 요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어깨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람이 스캐폴라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인지해야 됩니다. 플러스 그 어깨의 손상이 좀 더 오래됐다, 통증이 오래됐다, 만성 통증이다 라고 하면 더욱더 그 자리의 문제가 아닌 그 자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H 조인트의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 나머지 다른 모든 어깨 움직임의 조인트의 근육들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만들어준다면 GH의 손상과 통증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 주사 맞고 할 수 있어요. 왜? 급한 불은 꺼야지.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얘를 아프게 하는 원인들을 점차 근력을 천천히 잡아줘서 운동시켜서 좋아지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위험할 수 있잖아요, 환자니까. 야, 주사 놓는 것도 위험해요. 수술하는 것도 위험해요. 운동시키는 것도 위험하고 인생 사는 것도 위험해. 코로나 언제 걸릴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다. 수프라스펜스가 지금 그레이드 1 스트레인이 왔다. 텐더나이스가 왔다. 그러면 운동을 시키면 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해부학적 구조와 의학적 지식을 알고 경험을 통해서 수프라스펜투스를 보호하면서 나머지 기능을 강화시켜서 수프라스펜투스에 오는 로드를 줄여주고 수프라스펜투스가 회복되면 모든 어깨의 기능을 살려줘서 수프라스펜투스가 데미지 입는 거를 줄여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이 재활에 있어서도 치료에 있어서도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부학적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치고요. 이제 검사하는 걸 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레인지 오브 모션을 보는 거예요. 플렉션 할 때, 익스텐션 할 때 어떤지, IRER의 각도가 어떤지, abduction, horizontal의 adduction, abduction 각도가 어떤지. 많다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과도하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좌우 비교해서 기능이 안 좋은 쪽이 떨어져 있다라면은 정상적인 각도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서브젝티브한 면에서 솜노트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여러 가지 히스토리 어떻게 아픈지 뭐 하다 다쳤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무슨 재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objective에서 deformity 등등 해서 체크하고 촉진해서 어디가 아픈지 체크하고 range of motion을 체크합니다. 그럼 range of 체크를 바이레럴하게 좌우를 검사했고요. 문제가 있는 쪽이 제한되는지 어느 움직임이 제한되는지 또 range of motion 통증이 나온다면 위치가 어디인지 그 통증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꼭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MMT를 합니다. internal rotation IR을 이렇게 하겠죠? 그럼 손목 잡고 그저 어깨 안정화시킨 다음에 IR에서 근력을 0에서 5까지 판단해보고요. external rotation을 또 0에서 5까지 판단해보고요. 델토이드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lateral flexion도 이렇게 올리라고 하고 평가해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렉션도, extension도, abduction, 이게 abduction이니까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깨를 90도에 두고 여기서 external rotation, internal rotation의 근력을 검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야구한다, 테니스 한다, 이런 배구 한다, 이런 오버헤드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면 그 각도에서 별도로 검사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왜? 계속 그렇게 때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MMT를 통해서 0에서 5까지 검사해보시고 반대쪽 어깨도 검사하고 좌우를 비교해서 근력을 비교해서 써놓습니다.
처음에 검사하고 처치하고 재활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태가 달라지겠죠? 나중에 또 검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판단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차곡차곡 치료하고 재활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스페셜 테스트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밸리에이션 첫 번째에서 Near Impingement Test 그리고 호킨스 케네디 테스트입니다. 어깨에서 나오는 Shoulder Impingement에 대한 검사인데요. 꼭 두 개를 연속적으로 검사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적어둘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파지티브라는 건요, 핀이 아니라 페인이에요. A를 써주시거나 I를 지워주세요. PN이라고 쓰면 여러분이 다 페인이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서브오큐머 스페이스에서 통증이 나올 경우에만 파지티브예요. 그럼 자, 엄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인터로테이션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팔을 180도까지 올리면서 서브오큐머 스페이스 쪽에서 통증이 발생합니까? 찝히는 느낌이 나세요? 네, 하면 파지티브. Near impingement test positive. 호킨스 케네디. shoulder flexion, elbow flexion 90 degrees 해준 다음에 elbow 잡고 이렇게 internal rotation 했을 때 subacromial space에서 통증이 나온다. Positive for Hawkins Kennedy test. 자, 호킨스 케네디 테스트와 near impingement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뭐 건강운동 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볼지 안 볼지 보긴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쉽지 않네요. Near impingement 테스트 플렉션이에요. 그리고 패시브입니다. 이거 가끔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킨스 케네디에서는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살짝 에이비덕션으로 올려가지고 스캐플라 플레이에서 올린다거나 해서 인터로테이션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논문이나 책에서는 바로 90도에서 올려서 검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채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90도 테스트를 추천하고요. 90도도 해보고 살짝 AB도 해봅니다. 살짝 AB가 통증이 덜 나요. 왜? 비껴가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90도 테스트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핀지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임핀지먼트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진단에 대한 맞을 확률을 높여주려면 두 개 다 파지티브일 때 있다, 임핀지먼트가 라고 해주세요. 하나만 있을 경우엔 임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임핀지먼트가 좀 가볍게 나오는 형상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테스트가 동시에 파지티브가 나왔을 때 진단에서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두 개를 같이 해보세요. 그렇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프라스피나투스에 대한 검사 방법입니다. 다 해볼 거를 권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MT-CAN 테스트로서요. 이렇게 스캐플라 플레인, 플렉션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에서 올리는 엄지를 아래로 해주고, 자, 여러분들이 누르려고 하지 마고요. 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버티세요 하고 네, 버티겠습니다 하면 살 올리겠지? 그때 살짝 눌러줘요. 그렇게 해서 한 3초 정도 버텨줄 수 있는지, 뭐 5초 정도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통증이 발생한다, 약하다 했을 때 MT-CAN 테스트가 파지티브입니다. 그럼으로써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더나이스, 뭐 스트레인, 텐디노서스 등 수프라스피나투스의 패서전을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만 하느냐? 아니요. Painful Arc Test라는 것도 같이 해줍니다. Painful Arc Test는 액티브하게 이 사람이 180도까지 팔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lateral flexion으로 내렸을 때 이 120, 160도 사이에서 통증이 나온다. 이 painful hand arc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파지티브입니다. 물론 능동적으로 못 올린다면 패시브에서 올려준 다음에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drop arm 테스트는 뭐냐? 비슷한 건데요. 팔을 이렇게 올려주고 버티세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티세요 하고 손을 지금 밑에 받치고 있잖아요. 손을 탁 빼요. 빼니까 이 사람이 이 자세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죠. 아플 것 같지 않지만 연기를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다지 아플 것 같지 않아. 몸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네. Not able to hold the position is positive. 그렇죠? drop arm test는 이렇게 팔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버티지 못해서. 그걸 positive가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수프라스펜투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수프라스펜투스가 grade 1 strain, grade 2 strain, 수프라스 텐더나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프라스펜투스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뭐 다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자세가 검사가 어려운 분들을 막 고집부려서 할 필요 없어요. 안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검사만 해주시고 거기서 파지브가 나오고 쓰시면 돼요. 이 검사를 할 수가 없었다. Due to, not able to, raise your hand, 180 degree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못했는지 써주면 다른 사람이 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아하, 이 검사를 못했던 이유는 수프라스펜투스가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됐었던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다만 수프라스펜투스의 문제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검사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수피나투스를 펠페이션에서 그 머슬 톤을 느껴보세요. 머슬 톤이 뭐죠? 머슬이 얼마나 단단한지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수프라스펜투스 파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촉진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스캐플라의 가장 미디얼 쪽을 촉진하고요. 1cm, 1cm 올라오면 이렇게 쏙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트래피저스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이 자리 촉진이 가능합니다. 엄지를 이렇게 쑥 대각선으로 안으로 찔러서 촉진해보면 근육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수프라스펜투스예요. 그런 식으로 머슬 톤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좌우를 비교해보세요. 한쪽만 만지지 말고요. 여기만 만지지 말고 이렇게 똑똑똑똑똑 해서 머슬 톤을 다 느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사에서 파지리로 나온 것과 여러분들이 촉진했을 때 머슬 톤이 좌우를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라는 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프라스펜투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검사의 확률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anterior shoulder instability test. 전방 불안정성 검사입니다. 전부 다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전방 불안정성 어깨. 첫 번째, 눕혀요. 이렇게 눕혀서 외회전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apprehension이 나타나나. positive가 뭐라고요? indication of instability. Patient expresses apprehension and or pain. Where? In front of her shoulder. 그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불안함을 보는 거예요. 페인이 있다면 페인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앞이 아프세요? 네 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뒤가 아프세요? 그럼 어프리헨션 테스트 파지티브가 아니야. 다만 기록하세요. 어프리헨션 테스트는 네거티브를 했는데 어깨 뒤쪽에서 통증이 발생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어서 그 위치를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조직의 문제일까 파악이 됩니다. 보통 인프라스피나투스나 posterior shoulder 캡슐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어프리헨션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팔로우업으로 불안함이 나타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휴머러스를 살짝 포스티러로 쭉 눌러서 안정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잖아요. 저희 그 빠지는 증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relocation test positive예요. 그래서 instability가 있다. anterior instability가. 그리고 surprise test라고요. anterior release라고도 하지만 surprise test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relocation 테스트 하다 보면 누르고 살짝 더 돌리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통증이 줄었죠? 그랬을 때 해볼 수 있는 게 손을 살짝 떼보는 거야. 훅 떼지 마요. 훅 떼면 어깨가 훅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살살 떼면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괜찮아요. 불안해. 하면 바로 다리 눌러줘요. 안정화시키고 회전을 줄여주고 천천히 팔을 떼줍니다.
이 apprehension, relocation, surprise 테스트가 연속적으로 파지티브일 경우에 이 사람이 전방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95% 맞습니다. 대단한 진단 확률이에요. 이렇게 전방 불안정성을 검사하는 apprehension 테스트, relocation, 그리고 surprise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특히 공 던진다거나 어깨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자, 그럼 2교시 여기서도 마치도록 하고요. 검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교시에 또 말씀드리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재활해서 좀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